안녕하십니까? 일반어학 실험 1분반 5조 기체상수의 결정 실험 동영상 레포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수행한 뒤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체상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 원리 및 이론입니다.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샤를의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보일-샤를의 법칙은 부피가 압력에 반비례하고 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과 온도의 비율은 상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양, 즉 몰수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다음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앞서 설명한 기체 법칙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기체를 의미하며 기체의 부피에 대해 기체 분자의 부피는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고 기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다는 가정을 따릅니다.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체적으로 잘 만족하나 이상기체와 달리 분자 간 인력과 부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기체와 완전히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보정한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사용하여 실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고려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각각 압력 보정 그리고 부피 보정의 계수이며 실험적으로 구해집니다. 산소 기체의 압력 보정 상수는 1.36 그리고 부피 보정 상수는 0.0318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상수얼은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어주는 상수입니다. 기체상수는 0도씨 1atm이라는 표준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과 절대 온도의 비율로 표현될 수 있고 식을 정리하게 되면 0.0821 atm 리터 per 몰 K가 나오게 됩니다. 이를 기체상수얼로 정의를 합니다.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은 압력과 온도가 같은 기체를 혼합하면 혼합 기체의 총 압력은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의 합과 같다는 법칙입니다. 수상치화는 물속에서 기체를 포집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사진과 같이 기체가 관에 따라 주입되면 실린더 속에 기체가 모이게 되는 방식입니다. 실린더 속 기체가 모여있는 공간에는 기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실험에서 사용하는 산소 기체의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수증기의 압력을 뺀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실험에서 쓰이는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염화 포타슘과 이산화망가니즈를 혼합한 시료를 가열하여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산소의 압력, 부피, 몰수 및 온도를 측정하여 기체 상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산화망가니즈는 촉매로서 작용합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변화시켜주는 물질입니다.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정촉매와 감소시키는 부촉매로 나뉘며 해당 반응식에서 이산화망가니즈는 정촉매로 작용합니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약입니다. 시약은 염화 포타슘과 이산화망가니즈가 사용됩니다. 염소산 포타슘은 염화 포타슘에 산소가 결합한 구조입니다. 이산화망가니즈는 망가니즈에 산이 2개 결합해 있는 구조입니다. 각 물질들의 성질은 다음과 같으며 물질 안전 보건 자료에 따르면 각 시료에 산화성 물질, 독극물, 호흡기 과민성 발암성 물질이라는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시약을 옮길 때 다른 가연성 물질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흡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사진과 같이 기체 발생 장치를 만듭니다. 마개와 고무 간의 연결 부분으로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라필름으로 꼼꼼히 틈을 막습니다. 약 1g의 염소산 포타슘과 0.1g 이산화망가니즈를 4자리 정밀 저울을 이용해 측정합니다. 시료가 뭉쳐있는 경우에 약수저로 뭉쳐진 부분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게를 측정한 시약을 시험관에 넣고 총 무게를 2자리 저울을 이용해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삼각 플라스크에는 증류수를 거의 가득 채워주고 비커에는 약간의 증류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클램프를 연 상태에서 시험관이 연결될 고무관에 입김을 불어넣어 비커 쪽으로 연결된 고무관에 증류수가 채워지게 한 후 증류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클램프로 고무관을 막습니다. 준비한 시험관을 영상과 같이 고무관에 연결한 후 틈새로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파라필름으로 틈을 막아줍니다. 영상과 같이 시험관을 약 30도 정도 기울여 고정시키는데 이때 시료가 시험관의 벽을 따라 넓게 퍼지게 하고 고무 마개에는 닿지 않도록 합니다. 삼각 플라스크 내부 기압과 외부 대기압 사이 평형을 이루도록 클램프를 열고 비커의 수면과 삼각 플라스크의 수면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두 수면이 일치하였다면 클램프를 잠그고 비커에 있는 증류수를 버려줍니다. 클램프를 다시 열어줍니다.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 시험관 전체를 가열해줍니다. 이때 불꽃의 가장 윗부분과 시험관의 간격을 약 3cm로 유지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서 기체가 발생해 삼각 플라스크의 증류수가 비커로 밀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커로 밀려 나오는 증류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중단 또는 역류하기 시작하면 가열하는 것을 멈추고 시험관이 식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비커 속의 증류수의 부피를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 측정합니다. 이때 밀려난 증류수의 부피는 발생한 산소 기체의 부피와 같습니다. 증류수의 온도를 측정해 줍니다. 다음은 관찰 및 측정 결과입니다. 이때 산소 기체의 압력값은 1기압에서 물의 증기압을 뺀 값으로 계산하였고 부피는 밀려나온 증류수의 부피로 계산하였습니다. 1차 실험 측정값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R값은 0.073mm이고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R값은 0.0732입니다. 1차 실험에서의 오차율은 약 11%입니다. 2차 실험 측정값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R값은 0.0820이며 반데르발스 방정식을 통해 계산한 R값도 0.0820입니다. 2차 실험에서의 오차율은 약 0.1%입니다. 미세한 차이이지만 반데르발스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 계산한 값이 실제 기체 상수값 0.0821에 가깝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고찰입니다. 먼저 1차 실험 과정에서의 오차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불꽃과의 거리입니다. 1차 실험 때 저희 조는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시험관과 불꽃 사이 거리를 가깝게 하였는데 이 점이 오차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관의 각도입니다. 시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험관을 제대로 눕혀 설치하지 않아 시험관 내부의 시료가 고르게 퍼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시료가 전체적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1차 실험 오차 원인을 바탕으로 2차 실험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열 과정에서 불꽃과 시험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시료가 끓는 일이 없도록 불꽃과의 거리를 적절히 조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험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시험관의 각도를 충분히 기울여 시료가 시험관을 따라 넓게 퍼지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약을 시험관에 담고 섞어주어 촉매와 반응물이 잘 섞여 반응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 플라스크 내부 기압과 외부의 대기압을 맞추는 과정을 오래 수행하여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화학 실험 1분반 5조의 동영상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